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증시 장중인데 새벽 3시 42분입니다. 미증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미증시가 상당히 안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회복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 선물부터 보면, 자, 지금 현재 0.2% 상승하고 있는 중인데 장 초반에는 0.8%까지 상승을 하다가요, 마이너스 1%까지 하락을 했고, 그리고 반등 이후에 또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2%. 그리고 다시 반등해서 플러스 0.2%니까 하루에 1% 정도의 등락을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를 최근에 보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나오는 이유는 트럼프 때문이에요. 자, 관세로 지금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지금 상대로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솔직히 제가 보기엔 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풀릴지는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긍정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요거예요.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 그리고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관세로 인한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를 계속 끌고 들어가서 무언가 미국의 경기 침체, 그쵸? 바이든 정부 때 멀쩡했었던 그 경기 상황을 경기 침체로 끌고 들어갈까? 이 자체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 됩니다. 물론 지금에는 어느 정도 얻을 거를 얻기 위해서는 약간의 노이즈가 필요하다. 그리고 해독이죠. 디톡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경기 자체가, 그쵸? 경제 구조 자체가 너무 황폐해져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건 트럼프의 의견입니다. 트럼프의 발언이에요. 항상 그렇게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근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그거거든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GDP 자체도 한국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경제 규모 자체는 훨씬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GDP 자체가 높다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규모도 크고 이익률도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까지 모두 다 높다는 건 그냥 규모 자체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체력에서 사실상 비교할 바가 아닌 거예요. 물론 한국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한국도 경제 규모만 봐서는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죠. 자, 이런 한국의 비교를 해보더라도 지금 미국 경기 자체는 사실상 멀쩡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관세로 인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과연 경기 침체로 끌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자체는 상식선에서 불가능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2월 19일 날 고가를 찍고 나서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는 뭘까요? 주식시장에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몇 가지 특성이 있지만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첫 번째,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 그리고 그 선반영은 실적에 대비해서 선반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호재가 나옵니다. 그럼 그 호재가 A 기업의 호재가 나왔으면 그 A 기업이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건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전 관련된 호재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를 기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 여기서 주식시장은 한 가지 내용이 더 포함됩니다. 여긴 곱셈의 세상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돈 버는 것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을 벌 거야. 근데 여기서 곱셈을 매깁니다. 앞으로 10을 벌 건데 지금 주가는 3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에 있는 주가가 10을 벌 것, 즉 1년에 10을 벌 수 있으니까 여기서 곱하기 10 정도의 평가를 받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평가 종목입니다. 저평가 종목이라는 건 즉 성장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 잘 보세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권리금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동네에서, 그쵸? 다 각자 사는 동네들이 있을 테니까 그 동네에서 편의점을 해요. 그럼 그 편의점에서 1년에 1억 벌어요. 그럼 그 1억을 누가 준다고 해서 우리가 이 편의점을 파나요? 안 팔죠. 그쵸? 한 3년, 4년, 너무 그 규모가 크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뭐 한 5년치 이렇게 권리금을 줘야 내가 그걸 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서 뭐 차리든지 뭐 아니면 뭐 규모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만 이게 주식시장에서 PER 즉 멀티플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 기준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나왔다는 건 어떤 구간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서 실적이 좋다. 지금 주가는 너무나 싸다. 이런 주식은 뭐예요? 선반영을 받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좋지 않을 거야. 근데 그러다가 주가가 이렇게 튀는 구간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월봉으로 장기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이쪽 뒤에는 너무 먼 이야기니까 대략 한 2016년에서 지금까지 이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압박이 있었으니까 탈원전 정책이 지속됐었잖아요. 어때요 상황이? 그쵸? 앞으로도 어려울 거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2,000원까지 빠졌었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거 2020년도예요. 그러면 지금 주가 얼마예요? 25,000원. 그럼 지금 상황은 뭐라는 거예요? 앞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부분. 근데 21년도를 기준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았죠. 계속해서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웨스팅하우스의 뭐 소송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안 가는 거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끝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실제 그런가요? 아니죠. 아직까지 웨스팅하우스와는 전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구간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AI 시대 이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거다. 그러면 2020년, 21년 이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원전을 안 쓰니까 너무 한전의 적자가 심하다. 그래서 조금씩 가동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발생을 했었던 거고, 그런 결과 코로나 당시 때 어떻게 됐어요? 유동성의 힘으로 밀어 올린 거죠. 즉 선반영이 된 겁니다. 근데 올렸더니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아지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주가는 이미 바닥부터 거의 한 10배 정도 올라왔고, 그 상황에서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무언가 뭐 수주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올라온 만큼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주가 어떻게 됐나요? 횡보하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이 상황에서 시장은 22년도에 어려웠고요. 23년도에 반등을 하긴 했지만 반도체에 국한됐고요. 24년도에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죠. 이때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계속해서 횡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봉으로 돌려서 다시 보면 7월 달에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가 결정이 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올랐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유럽 쪽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내용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AI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전기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미국, 그리고 AI 쪽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 쪽에서 무언가 수주가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실제 24년도에는 원전에 대한 가동을 늘려야 된다는 인식들, 그리고 전기 부족 사태가 일어나면서 필요한 부분을 부각시킨 결과 SMR이나 오클로 같은 주가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10배 정도 올랐어요. 근데 실적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근데 최근에 보면 SMR의 주가도 그렇고 오클로의 주가도 그렇고 등락 구간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부분이 왜 나오느냐? 실적이 먼저 올라온 게 아니라 주가가 먼저 올라왔고 실적이 올라올 때까지 주가가 이 위에서 등락 구간을 계속해서 만드는 겁니다. 언제까지? 성장 모멘텀이 끝날 때까지. 즉 산업적인 투자가, 즉 산업의 방향 자체가 바뀌기 전까지. 그렇죠? 그러면 한국 시장에선 이런 부분을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올라갑니다. 한국 시장에서 1차 상승과 2차 상승이 있는데 미국은 2차 상승까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한국 시장에서 1차 상승까지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1차 상승에서도 바닥부터 꼭지까지 5배에서 10배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2020년도에 그쵸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10배 이상의 주가가 올라갔었던 부분이 실적이 좋거나 어떤 뭐 특정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원전을 재가동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러면 그동안 눌려 있었던, 앞으로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었던 두산에너빌리티에 눌려 있었던 주가가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즉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바닥에서부터 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바닥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산 엔더빌리티는 그 시작점에 와 있다. 그리고 이 시작점에서 신고가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을지 그 부분을 봐야 되고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미증시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미증시의 바닥 구간도 나오고 있다. 미국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나스닥 기준에서 고가 대비해서 저가까지 트럼프 지금 취임한 지 2달도 안 됐습니다. 어떻죠? 그쵸? 하락하는 구간에서 15% 정도의 하락 구간이 나왔어요. 왜? 경기 침체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 관세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물가는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경기는 소비가 위축되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경기가 어려워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합치면 이게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좀 우려감이나 불안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경기 침체는 오지 않았다. 경기 침체가 실제 지금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 즉 일반적인 산업군과 금융시장을 모두 다 신경 쓰고 있다. 이런 내용도 이제는 왜 나왔느냐. 트럼프 대통령도 주가가 빠지는 걸 더 이상 용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해가지고 빅테크 CEO들과 그리고 금융권 수장들을 함께 만나서 간담회 비슷한, 그쵸? 직접 정책 회의를 갖습니다. 급하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한국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미증시가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고가 대비해서 저가까지 조정 구간. 근데 시장보다는 월등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무조건 타점 잡아야 되겠죠. 주도주니까.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주도주들의 실시간 타점은요. 여기 시장에 대한 내용과 함께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면 그렇습니다. 어저께 마감했었던 3월 11일 날 마감했었던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자 보세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 미증시보단 양호하다. 트럼프가 미국의 경기 침체를 용인한다는 듯한 코멘트가 나오면서 미증시는 급락을 했었죠. 4% 정도의 하락 구간이 나왔습니다. 4% 이상. 장중에는 거의 5% 가까이 빠졌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그럴 수 있다, 없다. 이 내용보다 선반영 측면에서 봐야 된다. 주가는 이미 빠졌는데 경기 침체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어떤 부분이 발생을 한 겁니까? 그렇죠. 선반영됐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 시장도 같이 빠졌었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이 빠지는 데 맞춰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도 하락 구간이 있었지만 단기간에 50% 정도의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뭐가 나와요? 당연히 필요한 조정이었다. 근데 이 구간에 시장의 조정도 끝났다면 당연히 지금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주식시장에서 종목에 대한 가격을 잡기 위해선 시장의 안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는 겁니다.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릴 때는 편집하고 영상 찍고 업로드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 내용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미증시 움직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왔을 때 제가 여기 정확하게 적어놨죠? 조선, 바이오, 원전, 로봇, 방산 이 주도주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제가 실제 거래한 내용을 오픈하겠습니다. 계좌를 오픈하는 거예요.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죠. 내용 보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 확인하고 매매를 했죠. 예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확인하고 매매를 한 결과 50% 이상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터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딱 쳐보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그쵸? 이때는 큰 수익은 아니었어요. 유럽 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까보니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미국 쪽에 대한 기대감은 훨씬 더 크다.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시세 구간이 있었지만 미증시가 떨어지면서 조정 구간이 있었고 확인하는 구간에서 여기 매수 구간을 다시 잡았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최근엔 좀 약하지만 24년도 한 초반 중반까지는 엄청나게 강했죠. 반도체 종목 한번 볼게요. DI 한번 보겠습니다. 자, DI 보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 확인을 한 이후에 공략한 결과, 그쵸? 꾸준하게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고 25%, 14% 밑에 내려보면 26, 22% 꾸준하게 수익 구간이 나온다는 점. 이 모든 내용을
시장에 대한 판단과 함께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하면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지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도 바닥이 나왔고,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1월 달에 종목 장세도 진행이 됐고 조정 구간도 지나온 이후입니다. 이렇게 가격을 보고 매매를 했을 때 여기 보시는 DI처럼 내용 보시면 어때요? 계속해서 수익 구간 만들어지고 있죠.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이죠. 당연히 하이닉스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텐데 어때요? 확인하고 동일하게 매매를 하죠. 74%. 그쵸? 자, 그리고 하나오션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으니까 이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57%씩. 그러면 조선주가 강할 때 하나오션으로 수익 보고 삼성중공업으로 이동을 한 결과 내용 보면 어때요? 또 15%대 수익 구간에 있다는 점. 이 모든 내용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지만 지금 미증시가 충분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